안녕하세요. 딸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루아맘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의 로드맵을 그려나가기 위해 엄마표 영어 첫 시작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방향성 3가지 중 두 번째, 자녀의 나이 고려하기와 연령별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엄마표 영어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나와 내 자녀가 나아갈 엄마표 영어의 목적과 목표를 세웠다면 다음으로 내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영어 노출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어떤 이들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노출시켜서 엄마표 영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모국어 발달이 중요하며 학령기 이후에 시작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릴 때 시작을 하게 되면 영어를 조금 더 모국어와 최대한 비슷하게 노출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모국어 발달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지요. 반면 학령기 이후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 자녀의 영어 거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모국어 습득과 같은 방법으로 영어를 노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루아와 엄마표 영어를 해오면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아이들을 직접 보고 가르쳐보면서 느낀 바로는 결국 엄마표 영어 시작 시기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방법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고, 내 아이가 학령기 이후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나이에 따른 엄마표 영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0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기라면 우선 여유를 가지고 소리 노출을 많이 해주어야 해요. 이 시기는 소리 노출이 90% 이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처럼 소리 노출을 다양하고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모국어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영어와 모국어 노출 비중을 함께 고려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영유아기 영어 노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전래 동요, 구전 동화 등의 마더부스와 슈퍼심플송 등의 동요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대상에 쉬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영상보다는 음원 노출, 책 읽어주기를 추천합니다. 3년의 법칙이 있다고들 하지요. 평균 3년간 꾸준히 영어를 들려줬을 때 아이에게 영어로 발화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는 꼭 3년이 아니라도 자녀에게 영어 소리 노출을 차고 넘치게 해주었을 때 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자녀가 5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인 경우라면 영어 노출을 이전부터 해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접근해봐야 합니다. 먼저 영어 노출을 영유아기부터 꾸준히 해온 경우는 소리 노출이 오랜 시간 이뤄졌겠죠. 이 경우에는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기회를 종종 가질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의 말하기 실력이 굉장히 유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 화상영어 등으로 말하기 기회를 갖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기회는 엄마와 생활영어를 주고받거나 책에서 읽어보았던 내용이나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을 생활 속에서 간간히 내뱉어보는 기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녀가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사이트워드나 파닉스를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학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알파블럭스나 리프로그 등의 영상이나 그림카드, 낱말카드 등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세요. 영어 노출이 이전부터 되어온 유아기 영어 노출 팁을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주며 글밥을 늘리고 적절한 영어 영상을 노출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간단히 말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문자에 관심을 갖는 경우 적절히 문자도 노출해줍니다. 아이의 영어 노출이 많이 된 경우는 화상영어와 스스로 책 읽기도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유아기에 처음 영어를 노출하는 경우는 영유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 듣기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영어 듣기, 즉 소리 노출을 8-90% 비중으로 두되 영유아기 때와는 달리 5세에서 7세의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샘솟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노출해주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영유아기 대상의 보드북 형식의 영어책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리즈별 영어 그림책과 영상을 연계해서 보여주면 영어 몰입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아무래도 유아기 때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를 많이 비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또는 오랜 시간 영어 노출이 된 아이들과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내 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 아이와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불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의 속도에 맞게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 노출이 처음인 유아기 영어 노출 팁을 말씀드리자면 영유아기와 유사하게 그림책과 연계된 음원으로 흘려듣기를 자주 해주고 슈퍼심플송과 같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동요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캐릭터, 시리즈별 영상과 책을 많이 노출해주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노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도 영어 노출을 이전부터 해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영어 노출한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스스로 글을 읽기 시작하도록 문자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파닉스, 사이트워드를 학습하기보다 다독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여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는 쓰기 지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듣기, 읽기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말하기와 쓰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이 시기부터는 학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처럼 영어를 모국어와 비슷하게 습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국어가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인보다 언어를 배우는데 훨씬 유연하기에 이 시기에 처음 영어를 배우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어 듣기와 읽기도 함께 진행이 가능하며 단어 학습, 문장 구조 익히기 등 훨씬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때 영어를 처음 노출했어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영어 노출 팁을 말씀드리자면 다독, 정독으로 원서를 읽고 집중 듣기로 원서 읽기 레벨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화상 영어와 쓰기, 단어 학습 등도 함께 필요하고 영어 습득 방법과 더불어 영어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초등 고학년 이후에는 사실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3학년 이후에는 이미 교과목으로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한 데다 중 고학년 때는 내신 영어 학습이 이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소리 노출 및 원서 읽기 등이 중심이 되는 엄마표 영어 방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정에서 영어 소리 노출 및 원서 읽기를 챙겨주되 학습적인 측면을 채워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전문 영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표 영어 시작을 위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목적과 목표 정하기 다음으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연령별 접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표 영어 시작을 위한 방향성 잡기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